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1번째 이야기. 연대 RCT 1. 연대 전투단 훈련이 시작되다. 연대 전투단 훈련이라 불리는 RCT는 하나의 단위 부대가 실시하는 전술훈련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측정 훈련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전술훈련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 등이 있지만, 이런 훈련은 하나의 단위 부대가 아닌 다수의 부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입니다. 이 밖에도 3급 부대에서 실시하는 사단 FTX나 군단 FTX가 있는데, 이것도 전술훈련이라기보다는 비상기동훈련이고 역시 연합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연대 전투단 훈련은 연대 전체와 이에 따른 각종 지원부대가 작전에 투입되어 연대장의 지휘하에 단일 부대로서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연대장의 전투지휘 능력을 평가받는 대규모 훈련이자 측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제32연대 연대전투단 훈련이 1982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연대장 이태우 대령의 지휘 아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12사단 52연대와 쌍방훈련으로 계획되어 있어 더욱 치열한 전술전기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보통 전술훈련은 대항군을 운용하는 훈련과 쌍방훈련으로 나뉩니다. 대항군을 운용하는 훈련은 대항군이 측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된 플레이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측정받는 쪽에서 상황에 맞게 전술 운용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쌍방훈련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 각자 부대와 부대장의 평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전과 같이 피 터지는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쌍방훈련에서는 작전의 성패와 전투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휘관들로서는 전술 운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고, 그 와중에 실제적으로 작전을 뛰는 우리 사병들은 힘들게 훈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군단의 예비사단이자 교육사단인 우리 노도부대는 각종 훈련과 측정이 많습니다. 평소 자대에서는 각 과목별 교육을 통한 전술전기를 익히고, 때때로 야전훈련이나 측정을 통해 그동안 익힌 전술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화시키는 야전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전훈련을 크게 보면 일반 전술훈련과 측정을 위한 훈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훈련은 동계훈련이나 육격산악훈련, 대대자유훈련, 중대자유훈련, 소대자유훈련, 준비태세훈련, 거점방어훈련, 대항군훈련, 사단 FTX, 군단 FTX 등 전술전기를 기르기 위한 훈련들이 있고, 측정을 위한 훈련은 중대 ATT, 대대 ATT, 연대 RCT 등과 성과 측정, 전술전기 측정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전술전기를 평가받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각 지휘관들의 평가가 걸린 중대 ATT와 대대 ATT, 그리고 연대 RCT 훈련입니다. 중대 ATT는 매년 한 차례씩 실시되었지만, 대대 ATT와 연대 RCT는 지휘관 임기 중 한 차례 실시되었습니다. 이 측정훈련 결과에 따라 진급이나 보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독려하게 되고, 그만큼 힘든 훈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중대장은 김성대 대위로 82년 2월에 부임하였고, 1982년 6월 21일부터 2박 3일간 ATT를 실시하므로 그의 중대 ATT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우리 3대대도 대대장 이상옥 중령으로 1981년 4월에 부임하여 그해 10월 말에 대대 ATT를 실시하므로 역시 대대 ATT도 당분간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연대 RCT, 즉 연대 전투단 훈련뿐이었습니다. 우리 32연대는 연대장 이태우 대령이 1981년 7월에 부임한 이후 1년여 동안 우리 연대는 그야말로 분주한 훈련 스케줄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특히 우리 3대대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를 했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밀린 대대훈련과 대대 ATT를 치러야 했고, 곧바로
11사단 교육사열 대항군 훈련을 뛰어야 했습니다. 1982년에 들어서는 가장 큰 훈련인 팀 스피리트 82 훈련을 뛰었습니다. 아마 이태우 대령이 32연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가장 큰 훈련이 팀 스피리트 82 훈련일 것입니다. 내가 훗날 전후에 활동을 하면서 32연대를 방문했을 때 연대본부 옆에 부대 기념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982년 팀 스피리트 훈련 우수부대 기념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태우 연대장으로서는 팀 스피리트 82 훈련과 이번에 펼쳐질 연대 RCT가 그의 군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번 RCT를 잘 치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 불을 보듯 환했습니다. 우리들은 팀 스피리트 훈련 이후 육격과 산악훈련, 17연대 3대대 ATT 대항군 훈련, 중대 자유훈련과 중대 ATT, 대대 자유훈련 등의 야전훈련과 태풍 사격장 자동화 설비 공사 등으로 82년 여름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는 9월 초에 축의 진지보수 공사를 다녀온 것 외에는 다소 한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래 축의 진지보수 공사는 9월 하순에 실시한다는데 올해는 연대 RCT를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대는 올해의 피날레를 장식할 연대 RCT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훈련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본 훈련은 일주일간 펼쳐지지만 그 준비 과정은 그보다 몇 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크고 중요한 훈련이나 행사일수록 그 준비 과정은 더 험난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군대에서도 본 게임보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손자병법에 천일양병은 일일용병을 위함이라고 했듯이 단 한 번의 전투를 위해 그 준비 과정은 길고 험난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를 보더라도 팀 스피리트 훈련에 출전하기 위해서 3개월 가까이 준비를 했고 국군이 날 행사를 위해서도 2달 반 동안 피땀을 쏟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대 RCT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2번째 이야기. 연대 RCT 2. 준비 훈련. 연대 단위부대의 가장 중요한 측정 훈련인 연대 RCT를 앞두고 그 준비 과정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나 군대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준비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준비를 잘해야만 그 행사를 잘 치룰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이나 행사에 앞서 항상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본 게임보다 준비 과정이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RCT 준비 과정은 크게 전술훈련과 정신교육, 그리고 장비 점검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술훈련은 축의진지 보수공사를 다녀온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한 이틀 뒤인 9월 13일 월요일 오전부터 양구 선착장으로 넘어가는 신포리 일대에서 대항군을 운용한 중대전술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날 훈련은 야간 교육까지 이어져 중대 야간 공격까지 실시했습니다. 9월 17일부터는 각 대대에서 한 개 소대씩 RCT 대비 비상시범조로 선정하여 연대에서 그들을 집중 교육하여 그들로 비상준비태세 시범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대대에서도 우리 중대 1소대가 뽑혀서 17일과 18일 양일간 이 대대에 가서 연습을 한 뒤 월요일인 20일에 전 대대원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날은 대대 전병력이 태풍 사격장 전선매몰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작업을 좀 일찍 마치고 돌아와 오후 4시부터 비상발령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시범조의 시범을 관람했습니다. 9월 30일에는 접적 이동 간 상황 대처에 대한 훈련을 자대에서 신포리까지 전술행군을 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접적 이동 중에 발생할 게릴라 출현 및 도로장애물 상황, 화생방 상황, 그리고 적기 공습 시 대응 및 화망 구성 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야전훈련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별다를 것은 없었으나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잠옷 진지하고 꼼꼼하게 상황 대처에 대해 지적하며 반복 훈련을 시켰습니다. 국군이 날인 10월 1일은 추석날이자 금요일이었는데 이날 오전에는 이대대 연병장에서 연대 통합 국군이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꼭 1년 전 여의도 광장과 서울 한복판을 행진했던 스키대대가 아닌 강원도 양구의 보병부대로서 단출하게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대 체육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경기 종목은 축구와 배구, 씨름, 계급별 계주달리기 등 4종목이었고 첫날은 예선전을 하고 토요일 오전에 결승전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이번 체육대회에서 씨름은 우승, 축구는 준우승을 했지만 배구는 예선 탈락을 하고 계급별 계주에서는 사위를 하는 등 그럭저럭 평범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대에서는 이날 체육대회가 끝나고 맥주 회식을 실시했습니다. 1인당 맥주 반병씩 배당되어 조금 약소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두들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대 RCT를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한 일종의 격려 행사 같았습니다. 이렇듯 10월을 시작하면서 추석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체육대회와 대대회식 등으로 보내고 월요일인 4일부터는 다시 막바지 RCT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RCT 출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론과 정신교육이 병행되었습니다. 이날 야간에는 중대장의 내무교육으로 RCT에 대한 이론 및 교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야전 훈련에서 일사불란한 명령이 하달되기 위해서는 교령 교육이 꼭 필요했습니다. 교령에는 수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야간에 후레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비닉 상황에서 무전기 버튼만 눌러 신호를 보내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든 병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명령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일 수요일에는 대대장이 직접 와서 RCT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대병력을 한 곳에 모아 교육한 것이 아니라 대대장이 직접 각 중대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500여 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120여 명을 모아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지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그만큼 RCT가 중요한 훈련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신교육은 중대장에 의해서도 몇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RCT를 대비하여 실시한 교육 중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조망 설치 훈련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철조망 설치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집결지 편성이나 방어진지 편성 시에 철조망 설치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조망 설치는 공병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상황에 따라 보병들도 해야 한다더군요. 10월 5일 화요일 오후에 대대 연병장에서 우리는 소총을 각계로 메고 철조망 설치를 실습했습니다. 실습에 앞서 간단한 교육을 받았는데 야전에서는 설치와 철거가 쉬운 원형 철조망을 사용하고 환경에 따라 1단에서 3단까지 쌓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1단 설치만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둥글게 말려있는 철조망을 길게 늘어뜨리는 작업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가시 때문에 자칫하면 찔릴 수 있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조망을 길게 늘어뜨린 뒤 군데군데 말뚝을 박고 거기에 철조망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철조망 설치 교육은 마쳤습니다. RCT를 대비한 마지막 준비 훈련은 행군으로 10월 8일 오후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오전은 사단장에 대하여 출전 신고를 하고 오후에 자대를 출발하여 중리에서 학졸이 사단 화학대 앞을 통과하여 산길을 행군하여 갈탄리 고개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코스로 4시간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그래도 팀 스피리트 훈련에 비해서는 약소한 행군 훈련이었습니다. RCT를 위한 보급품 및 장비 검열은 9월 24일 보급경제 확인 감독이 날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훈련과 진지보수공사 등으로 재물조사를 몇 달 하지 못했기 때문에 RCT를 앞두고 강도 높은 재물조사와
보급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팀 스피리트를 앞두고 했던 준비 과정에 비하면 훨씬 약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거의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훈련과 연습과 교육을 통해 RCT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출정의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3번째 이야기. 연대 RCT 3. 예비군 합류. 어느 훈련이나 마찬가지로 RCT를 위한 출정 준비는 군장검사와 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장검사는 먼저 대대장의 예비검사가 9월 24일 금요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연대장의 군장검사는 연대 통합으로 하지 않고 각 대대와 직할부대를 순회하면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대는 좀 빠르게 9월 28일로 연대장 군장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앞서 대대장이 예비점검을 한 것입니다. 사실 군장검사는 훈련에 임박해서 실시해야 긴장감도 생기고 준비도 많이 하는데 출진을 2주나 앞두고 군장검사를 하다 보니 그리 까다롭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든 내용물을 넣은 군장을 꾸리고 검사받은 뒤 해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8일에 실시된 연대장 이태우 대령의 군장검사에서는 군장검사보다 훈시를 통해 이번 훈련에 대한 정신자세를 더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걸린 실기시험을 치르는 연대장으로서는 이번 RCT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번 RCT의 가장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원예비군들이 합류하여 우리와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래 전쟁이 나면 우리 부대의 편제는 동원예비군이 합류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즉, 현재의 편제는 현역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쟁이 터지면 각 분대에 2명씩의 동원예비군들이 합류하여 풀편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RCT에는 각 분대에 2명씩의 동원예비군들이 편입되어 우리와 똑같이 훈련할 예정이니까 함께 연합해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대장 군장검사에서도 연대장은 예비군의 합류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동원예비군이라지만 민간인이므로 현역들 같은 전투력이 나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협력해서 절대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민간인인 예비군과의 합류가 기대도 되고 한편 걱정도 되었습니다. 출진을 위한 마지막 순서는 사단장에게 출정 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RCT 시작 이틀 전인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연대 전 병력은 이대대 연병장에 집합하여 신고식을 거행했습니다. 완전군장을 갖춘 연대의 모든 병력과 차량에 거치된 지원중대의 4.2인치 박격포와 106mm 무반동총을 비롯한 연대의 모든 공용 화기를 거치하고 집합하여 사단장에게 신고를 하고 훈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9일은 토요일이었고 한글날로 국경일이어서 휴식하면서 매번 훈련 때마다 그랬듯이 돈을 객출하여 야전에 나가 먹을 간식과 반찬 등을 구입하는 등 마지막 훈련 준비를 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출진 준비를 마치고 출정의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0월 10일 일요일 출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들은 도촌리로 이동하여 집결지를 편성했습니다. 예비군들의 합류를 위해서라는데 왜 자대가 아닌 야전에서 합류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명령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날은 일요일이라 나를 비롯한 신우들은 교회에 가서 연대 전투단 훈련 출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연대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연대 군중 참모인 목사님도 예배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연대 전투단 훈련을 위한 기도문과 공격 기도문, 방어 기도문 등을 프린트해서 나눠주며 출정을 격려했습니다. 도촌리에 집결지를 편성한 우리들은
추수가 끝난 논에 텐트를 치고 수경을 했습니다. 10월 10일이었지만 양군은 모든 가을 거지가 끝나서 들녘은 횡했습니다. 중대에서는 각 분대에 배속되어 올 예비군들을 위해 군장 2개와 필요한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으로 군장을 꾸리고 예비군 맞을 준비를 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들은 다음 날인 10월 11일 월요일 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자마자 인사도 나눌 겨를 없이 소총을 지급받고 0.사격을 하러 갔습니다. 그들과 제대로 인사를 나눈 것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우리 분대에도 2명의 예비군이 배속되었는데 모두 강원도 정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에 투입된 동원 예비군들은 모두 강원도 영월과 정선 지역 병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모두 방위병 출신들이었고 따라서 기관총을 다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기소대 총분대에는 104주 특기의 현역 출신들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전에 예비군이 투입되더라도 전투요원보다는 실탄 등 전쟁 물자를 나르는 보조 역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산골인 정선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 곱게 자란 사람들보다는 산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험한 행군과 훈련에 그나마 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오후 우리들은 휴식을 하면서 예비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로 이번 훈련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오늘 밤 야간 행군으로 인제를 넘어가야 했기에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형님들, 강원도 사람이니까 걷는 건 자신 있죠? 행군 거리가 얼마나 되더래요? 약 50여 킬로미터로 12시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 어렵지 않겠는데 걱정하지 말더래요. 형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군장하고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방위 출신인데다 이미 군기는 다 빠져버리고 아랫배까지 나온 그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미심쩍어 행군과 훈련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 있는 말로 쉽게 대답했고 우리들은 그 자신감을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연대 RCT 출정의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4번째 이야기. 연대 RCT 4. 출정. 1982년 10월 11일 월요일 18시 30분. 마침내 32연대 전투단 훈련 출정을 위한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현 시간부로 파스트페이스 발령. 전 부대는 각 임무에 따라 행동할 것. 마침내 연대 전투단 훈련에 막이 오른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보다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동원 예비군들의 합류로 인해 출정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정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집결지 행동이었고 오늘은 예비군 합류 외에는 다른 일 없이 휴식만 했으므로 텐트 철거 및 군장 결속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이미 완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진한 집결지 전장 정리를 한 뒤 군장과 장비를 챙겨 들고 중대별로 집합을 했습니다. 완전 군장에 기관총과 모든 장비를 지참하고 공포탄까지 들으니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9시에 도촌이 중대 집결지에 집합을 했는데 출발 명령은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 연대가 기동하는 훈련이니만큼 아무래도 예비대인 우리 대대, 그것도 예비대대의 예비중대인 우리 중대는 가장 늦게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합하고 2시간이나 기다린 뒤에 21시가 되어서야 겨우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다리다 지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촌이를 출발한 우리는 곧바로 자동화 사격장 앞과 공용화기 사격장 앞을 지나 마산리 뒷산을 넘어 싸가지골 입구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의 행군로가 개골령으로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RCT 훈련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훈련 장소와 접적이동 행군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인재가 우리의 1차 집결지와 훈련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52연대 주둔지가 인재이고 우리가 양구이기 때문에 홍천쯤에서 훈련을 뛰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접적이동로도 광치령이나 개골령을 넘든지 또는 소양호반길을 따라 신남으로 갈 것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무튼 고개를 넘든 꼬부랑길을 가든 40-50km를 야간 행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개골령으로 가는 것을 은연중에 바라고 있었습니다. 길은 광치령보다 험하지만 인제까지 질러가는 노선이었으므로 행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골령으로 진입하는 싸가지골은 거의 평지나 다름없는 길입니다. 바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많아서 그렇지 행군하기에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개골령이 시작되면서 902고지 고개를 넘어가는 급경사길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만 넘으면 남북리산길 역시 고적하긴 해도 그리 어려운 행군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싸가지골 깊숙한 곳 개골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두 번째 휴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예비군들이 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비록 자갈이 많은 길이었지만 평탄한 길이었기에 2시간을 걸었어도 그리 힘들지 않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싸가지골이 끝나가고 좌측 산자락을 따라 본격적인 개골령길이 시작되자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군 코스는 그동안 우리가 다니던 질러가는 소록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삼천교육대생들이 개골령 산악도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완료되어 집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차 정도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기에 급경사도 없고 그런대로 올라갈 만한 고갯길이었는데 처음으로 행군을 하는 예비군들은 이런 길에서도 힘이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분대에 배속된 예비군 2명 중 한 사람은 적당한 체구였지만 한 사람은 살이 좀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체격이 있는 사람이 오르막 고갯길이 시작되자 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물을 쉼없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밤 날씨라 싸늘한 편이었고 행군하기 딱 좋은 날씨였는데 군기 빠진 예비군 아저씨에게는 2-3시간의 행군으로 타는 목마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님, 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 마시면 땀을 더 흘리고 나중에 탈수돼서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그는 참지 못했고 자기 수통에 물을 다 마시자 다른 사람의 물까지 애걸해서 받아 마셨습니다. 3번째 휴식을 개골령 중간에서 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지쳐 있었습니다. 도촌리 집결지에서 이야기할 때 12시간 동안 50km 걸어야 할 것이라고 할 때는 자신있게 대답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분대뿐 아니었습니다. 전중대, 아니 전연대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군은 자꾸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행군 4시간째 접어들자 여기저기 길에 주저앉아 있는 예비군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현역들이 한 명씩 붙어 있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러다 보니 행군 대원은 흐트러지고 부대 구분도 없어진 채 뒤죽박죽되어 걷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전 상황이라면 예비군들은 현역들의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집차 한 대가 개골령 정상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연대장이었습니다. 집차 덮개를 제거한 무게차에 탄 연대장은 차에 앉아 험한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 새끼들 겨우 3시간 걷고 퍼져버리면 어떻게 해? 다 일어나 걷지 못해. 그러나 예비군들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민간인인 우리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연대장은 더욱 열이 올라 소리 질렀습니다.
한 놈이라도 나고하면 다 타령 처리해서 영창에 집어쳐 넣을 테니까 알아서 해. 연대장은 몇 차례나 앞뒤로 다니며 거품을 물고 소리소리 질렀고 나중에는 권총까지 빼어들고 독려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나고는 후퇴나 다름없다. 나고하는 자는 즉결처분 대상이다. 지금부터 뒤처지는 자는 곧바로 입창 조치할 것이다. 행군 대우를 유지하고 전진하라. 그 서슬에 예비군들은 일어나 걸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군장조차 매지 못해 현역들이 군장 2개를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 분대의 그 사람은 그나마 자기 군장을 겨우 매긴 했지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겨우겨우 개골령을 넘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5번째 이야기. 연대 RCT. 악몽의 개골령.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RCT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이 개골령을 넘는 행군이 전쟁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예비군들을 끌고 산악행군을 하려고 계획한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릅니다. 현역 출신도 아니고 방위 근무를 한 사람들인데다 소집 해제된 지도 2, 3년씩 되어 뱃살이 오르고 체력이 뒷받침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완전군장 상태로 40~50여 킬로미터를 산악행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해발 902m 고갯길은 민간인이 맨몸으로 넘기도 어려운데 군장에 소총까지 메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1982년 10월 11일 월요일, 도촌이 집결지를 출발하여 마산이 청리를 거쳐 싸가지골을 지나 개굴령 고갯길이 시작되자 행군 대열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 따로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행군 시작한 지 서너 시간이 지나고 오르막 산악행군이 계속되자 지쳐 퍼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간인 그 자체인 예비군들은 그저 배째라는 식으로 못 간다고 버텼고 현역들은 그들을 어떻게든 달래서 데리고 가려고 매달렸습니다. 졸병들 같으면야 개머리판으로 내지르고 욕이라도 하겠지만 형님뻘 되는 예비군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행군 대열은 뒤죽박죽이 되고 행군 시간은 자꾸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나고하시면 안 됩니다. 나 못 걸어. 나 죽이라고 해. 물이나 줘.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연대장은 그야말로 우리 현역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우리 앞서 출발했던 다른 대대, 중대들도 우리와 같은 사정이었을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고 그들로 인해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연대장은 찝차 위에 앉아서 권총까지 빼들고 앞뒤로 오가며 막말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 새끼들, 나고하는 놈은 다 타령 처리해서 영창에 집어넣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나고는 즉결처분 대상이다. 빨리 일어나 걸어. 연대장으로서는 군인으로서 자기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시험 무대였기에 연대 RCT를 어떻게든 잘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험악한 말로 예비군들을 닥달하며 행군 대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슬 퍼런 연대장의 기세에 예비군들은 하나둘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버티어봤자 별 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연대장의 등장으로 예비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예비군들을 잡고 애원하던 현역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예비군 훈련 들어왔다가 나고해서 영창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정말 재수없이 걸리면 영창 보낼지도 모릅니다. 고개만 넘어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비군 중에는 정말 기력이 없어서 자기 군장조차 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비군을 데리고 가야 하는 현역들은 그 사람의 군장을 자기 군장 위에 얹어서 2개씩 지고 가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혹시 소총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 예비군 소총까지 챙겨 2개를 메고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기관총과 예비총열 주머니와 삼각대를 하나씩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장비나 총을 들어줄 수 없으므로 그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동원 예비군들이 합류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은근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인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늘 무겁게 지고 다니는 삼각대나 예비총열 주머니 정도는 분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동원 예비군들이라면 제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행군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화기소대에 배속될 정도면 104나 105 주특기로 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뤄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모두가 방위 출신이었고 104 주특기로 기관총을 다뤘을 거라는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부르는 대로 사제인간인 예비군들은 2-3시간 행군을 하고 산악행군이 시작되자 적나라한 패잔병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현역들만 행군했으면 가뿐하게 넘어갔을 개굴령길이 그야말로 민간인들을 밀고 끌며 가야 할 험난한 행군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편 예비군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로도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동원 예비군 훈련은 부대에 엿새 동안 입소하여 사격이나 하고 간단한 전술훈련과 주특기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2-3일만 빡세게 하고 수요일만 지나면 조교들과 술 한 잔씩 하며 어영부영하기 시작하여 부드럽게 끝마치면 가볍게 일주일간의 동원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동원 예비군들은 현역들의 야전훈련에 합류하여 도착하자마자 장거리 산악행군에 투입되었으니 그들로서도 억울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재수없이 걸린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들은 이런 악정보투를 하면서 개골령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촌이에서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난 10월 12일 새벽 2시쯤에 마침내 902고지 정상을 넘었습니다. 처음 2시간 동안은 정상적인 속도로 행군한 것을 감안하면 개골령 고갯길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고개를 넘어서 내리막길이 시작되자 그런대로 행렬이 안정되었습니다. 예비군들도 그런대로 따라 붙었고 무엇보다도 못 간다고 엄살 부리며 주저앉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정신력의 문제였습니다. 주저앉아 버텨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 붙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비군들은 예비군대로, 현역들은 현역들대로 모두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1차 집결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개골령을 넘어 우리는 인제읍 남북리 산길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6번째 이야기. 연대 RCT 6. 1차 집결지 1982년 10월 11일 월요일. 연대 RCT 훈련을 뛰기 위해 밤 9시에 도촌리를 출발한 우리는 개골령을 넘어 어딘지 모를 1차 집결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시작된 10월 12일 새벽 2시가 지날 즈음 개골령 정상 902고지를 넘었습니다. 개골령을 예비군들과 함께 넘는 길은 그야말로 악정고투였습니다. 죽어도 못 가겠다고 버티는 예비군들을 연대장은 매섭게 다그치며 독려하였고 우리 현역들이 예비군들의 군장과 소총을 대신 들어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겨우겨우 개골령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부터는 비록 느린 속도였지만 그런대로 대오를 유지하며 인제읍 남북리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물론 훈련 상황이 일종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훈련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훈련 명칭과 훈련 기간, 그리고 훈련 형태가 쌍방훈련인지 대항군 훈련인지, 그리고 쌍방훈련이면 상대 부대가 어디인지 정도만 알 수 있었습니다. 주 훈련 장소나 집결지, 주야 공방의 순서나 목표 등 전술적인 사항은 철저한 기밀 사항이었고, 훈련을 앞두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보안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더 가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지만 우리로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연대 단위 부대의 1차 접촉 이동 거리가 40에서 50km 정도였으므로 10에서 12시간 정도 행군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금처럼 행군 속도가 느려진 상황에서는 얼마나 더 가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982년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어둠이 거쳐가는 시간, 도촌이를 출발한 지 9시간을 행군하여 06시가 넘어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북리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둠이 거치면서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자 답답했던 마음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말소리도 들리고 예비군들을 염려하는 현역 병사들의 걱정스런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비군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소금에 절인 파김치 같았습니다. 모두들 후줄근한 모습에 죽지 못해 끌려가는 듯 터벅터벅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로서는 평생에 처음 해보는 고난의 행로였을 것입니다. 인제 건빵 공장이 보이고 남북리 산길을 벗어났을 때는 아침 7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1차 집결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인제읍에서 좌회전하여 우리 진집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로는 내가 생각한 반대 방향, 즉 우회전하여 신남 방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행군로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자 모두들 웅성거렸습니다. 우리의 집결지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남을 지나 철정이나 화촌면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결지를 예상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행군 시간도 가늠할 수 없으므로 더욱 힘든 행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로 여건도 포장도로인데다 날이 밝으면서 해가 떠올라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이지만 한낮이 되면 태양 빛이 점점 뜨거워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될 것이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친 우리들에게 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인제읍을 벗어나서 신남 방향으로 진행하면 곧바로 군축령이라는 고개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4차선 도로로 확장되면서 터널이 뚫려서 직통으로 통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만만치 않은 군축령 고개를 올라 짧은 터널을 지나 다시 내려가서 군축교를 건너가는 도로였습니다. 비록 개골령같이 험난한 고개는 아니지만 지친 우리들에게 군축령도 쉽지 않은 고개였습니다. 행군이 늦어져서인지 아침 9시가 넘어가는데도 아침 식사조차 주지 않고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결지 도착해서 식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군 때문에 개굴령에서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집결지 도착도 늦어지고 아침 식사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축령을 넘어 군축교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우리는 우측 산자락으로 올랐습니다. 마침내 행군이 끝나고 1차 집결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10월 12일 09시 30분 도촌리를 출발한 지 12시간 30분 만에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거리로 보면 우리 진지보다 가깝기 때문에 약 30여 킬로미터로 평소 같으면 넉넉 잡아 8시간 내외면 도착할 수 있을 거리를 4시간 이상 더 소요된 것입니다. 숲속에 집결지를 할당받은 우리들은 분대별로 수경 준비를 하면서 일부는 아침밥을 타러 갔습니다. 오래 묵을 곳이 아니었기에 우리 분대는 A형 텐트 3개를 치고 예비군들은 분대장과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경계병을 세우고 취침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이제 고난의 행로가 끝나고 마침내
쉼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지난 밤은 정말 힘든 밤이었고 예비군들과의 동행으로 인해 겪은 고난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술훈련에 예비군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고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텐트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점심을 먹고도 대부분 잠을 잤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휴식하며 장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저녁 때 작전회의를 다녀온 분대장이 향후 일정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고 나중에 방어를 한다. 당장 오늘 밤에 야간 공격을 후반야 공격으로 실시하고 이어서 주간 공격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저녁 식사 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23시 30분에 기상할 예정이다. 저녁 식사 때에는 다음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전투식량 건빵이 배급되었고 우리는 곧바로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7번째 이야기. 연대 RCT 7. 야간 공격. 1982년 10월 12일 화요일. 악전고투 끝에 1차 집결지에 도착한 우리들은 간단하게 A형 텐트를 치고 취침과 휴식을 하며 지난밤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오후에 작전회의를 다녀온 분대장으로부터 이번 훈련의 개요와 우리들의 일정을 전달받았는데 훈련 전개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훈련 일정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고 나중에 방어를 하는 것이었고 당장 오늘 밤 후반야 공격부터 시작하여 계속 주간 공격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정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어젯밤 산악행군의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격부터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어를 먼저 하면 많은 이동 없이 방어진지에 들어가 쉬면서 좀 더 피로를 풀 시간이 있는데 공격을 먼저 하게 되면 피로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 공격을 후반야 공격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후반야 공격은 곧바로 주간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쉴 틈이 없이 계속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야간 공격은 보통 밤 한두 시면 끝나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도 집결지 행동을 하며 쉴 수 있지만 후반야 공격은 그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훈련 지역이 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인 52연대는 바로 인제에 주둔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곳은 그들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작전에서는 지형지물을 잘 알아야 작전 수행에 유리한 법인데 아무래도 이쪽 지형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젯밤 행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양구에서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02고지를 넘는 험난한 행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52연대는 같은 거리를 접적 이동한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쉬운 행군로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는 교육사단이고 52연대는 전투사단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전술 전기만 연마하는 우리 32연대와 철책선을 지키는 52연대의 쌍방훈련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집결지에서 방어를 하며 좀 더 쉬기를 바랐던 우리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냈지만 언제나 그렇듯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닥칠 일은 접어두고 집결지에서 그야말로 무자비한 휴식을 했습니다. 가을 빛이 완연한 10월 한낮의 숲속 텐트는 그야말로 야영하기 딱 알맞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타왔는데 저녁 식사와 함께 전투식량 건빵을 가져왔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는 건빵인 것입니다. 10월 12일 밤 11시 30분 불침번의 기상 소리에 기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전달 소리.
즉시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릴 것. 전장 정리를 하고 장비를 챙겨 0시 30분까지 집합. 우리들은 서둘러 일어나서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며 야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전장 정리할 것은 별로 없었지만 우리는 장비를 챙기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훈련 경험이 없는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처럼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챙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군장을 메고 집합을 하자 중대장이 오늘의 작전 개요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후반야 공격을 시작한다. 우리는 예비대로서 본대를 후속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동 간의 기동타격대 임무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소대장, 분대장들의 지휘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지는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 접적 이동 간 전술 군기를 지키도록 한다. 1소대부터 야간 전술 대형으로 이동하라. 이상. 1982년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1시 마침내 야간 공격을 위해 집결지를 이탈하여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군축령 고개를 올라 터널을 지나 다시 고갯길을 내려와 인제읍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공격을 위한 접적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비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10월 중순으로 접어든 오밤중 날씨는 겨울 날씨나 다름없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사로웠는데 해가 넘어가자 기온은 뚝뚝 떨어졌고 우리가 기상하여 출동 준비를 갖출 때에는 한겨울 못지않게 추웠습니다. 우리는 인제읍을 관통하여 국도를 따라 원통 방면으로 계속 행군했습니다. 규모가 큰 훈련이라서 그런지 우리에게는 별다른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합강어기를 돌아서는데 강바람이 코끝이 시리도록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우리나 예비군들이나 어둠 속에서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비군들은 어젯밤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젯밤은 일생에 경험해 보지 못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야간 공격 상황이라 그런지 행군 속도는 느리게 나아가고 있었고 군축령 고개만 빼고는 평지 길이라 어제와 같은 낙오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을지검문소를 지나 원통 방면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이라 간혹 지나는 군용차 외에는 일반 차량 통행은 전혀 없이 고적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지를 오가며 자주 지나는 길이라서 낯익은 풍경이라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3시간 정도 행군해서 광치령 분기점을 지나 원통 다리를 건넜습니다. 12사단 앞을 지나 원통읍내에 들어서면서 주변 경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적의 방어진지에 가까이 이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진격 속도를 늦추고 조심조심 원통 시내에 진입했지만 별다른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통읍내 중심부에서 좌회전하여 나아가 읍내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고개를 넘어 조금 더 나아가자 우리 앞에 인북천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인북천을 앞에 두고 언덕 뒤에서 대기하면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05시가 되자 본대인 2대대가 야간 공격을 개시했다는 무전이 오고 우리는 현위치에서 후방 경계를 하며 대기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밭과 산비탈 등의 군장을 짊어진 채 누워서 휴식하며 대기했습니다. 행군으로 더워졌던 몸이 새벽 찬 공기에 식으면서 오한이 날 만큼 떨려왔습니다. 예비대인 우리는 별다른 임무 없이 야간 공격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07시가 되자 전달이 왔습니다. 야간 공격 상황은 종료되었다. 현 위치에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라. 08시부터 주간 공격에 들어간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수령하여 군장에 넣어온 전투식량 건빵을 꺼내 씹어 먹으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예비군들은 건빵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을 외계인 보듯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훈련하면서 밥을 안 주고 건빵을 주더래요?
그러나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건빵 한 봉지에 냉수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